50번 9개의 정사각형이 인접해 있는 도형이 있다. 번호가 n인 정사각형을 출발하여 이웃한 사각형으로만 옮겨 다니면서 모든 사각형을 한 번씩만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하자. 그림 2는 A1의 경우에 한 가지 예이다. 이 정도는 쉽잖아요? 왜 쉽냐면 이 그림의 구조상 여기에서 출발하나 여기에서 출발하나 여기에서 출발하나 여기에서 출발하나 경우의 수는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니? 그래서 첫 번째 1, 3, 7, 9에서 시작하는 거를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심해가지고 원하는 수업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를 곱하면서 시작하면 그냥 1을 시작했다고 보면 되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렇게 가나 경우의 수 동일하겠지. 그럼 2를 곱했다고 생각하고 4로 안 가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이제 대칭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동일한데 이런 거 하나 생각할 수 있죠. 리을 모양. 맞아? 리을 모양 말고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헷갈린다. 헷갈려. 3개밖에 없다고? 아까 센 거 같은데 이거? 아까 셌죠? 누가 빠졌지? 5로 내려가면 5로 내려가면 안 돼 임마. 뭐요? 못 줄 거야 이제. 아니 2, 5로 이렇게. 아하, 이거 빼먹었구나. 4개 이렇게. 4가지. 그럼 32개야. 됐죠? 그럼 같은 이유로 2, 4, 6, 8에서 시작하는 것도 다 동일하겠죠? 그럼 2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어차피 안 된다는 거 알 겁니다. 어차피 안 돼요. 어쩔 거야? 0가지입니다. 세 번째, 5에서 시작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가나 똑같잖아. 그러니까 4를 곱하면 시작할게요. 그러면 5에서 2로 간 거부터만 하면 되죠. 몇가지? 이건 2개밖에 없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맞죠? 네. 8가지. 4분 몇 가지다? 40가지다 라는 거죠. 근데 저 앞에 거 질문할게요. 뭐 그래서 뭘 깨닫냐면 분할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뭐 할 거라고? 23. 이거? 이게 왜? 아니, 답이 딱 2분의 1배 나와. 2분의 1배 나온다고? A에서 B 도시로 가려고 하는데 같은 도로를 지나지 않는다. 이건 2가지로 분할을 해야지. 왜냐면 A에서 B로 가는데 경로가 이런 경로가 있고 이런 경로가 있잖아. 맞아? 그러면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다른 경로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4 곱하기 2에서 8가지가 있죠. 2 곱하기 3에서 6가지가 있죠. 스위칭. 그럼 얘가 96개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로로 간다고 합시다. 같은 경로로 가면 여기서 이제 4개 중에 하나를 택하면 그 다음 놈 따라가니까 이 3개를 택해야 되죠. 그죠? 네. 왜냐면 똑같은 길 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2개 중 하나를 택하면 나머지 하나밖에 없죠. 자, 반대로 여기서 2개 중에 하나밖에 없고 2개 하나, 여기서 3개 2개. 이해하시죠?
그럼 36개예요? 얘랑 더하니까 얼마야? 132개. 별거 아니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상자 속에 1, 2, 3, 4, 5의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있다. 한 장의 카드를 뽑아 탁자 위에 펼쳐놓은 후 두 번째 카드부터 이게 아씨 뭐지 이게? 예. 아 이 새끼들 럭키하네 진짜. 이번 주 실무에 이거랑 유사한 문제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 반드시 맞을 수밖에 없죠. 아이씨. 한 문제에 거저 먹고 시작하네. 간과하고 있는 이유가 에? 아무리 쌤이 알려준다 해도 옆을 아니 아니 그럴 순 없어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자 볼래요? 크면 버리고 작으면 오른쪽에 놓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1은 반드시 배열되겠죠. 1은 반드시 배열된다니까요. 그럼 이 왼쪽의 숫자는 최대 몇 개까지 올 수 있어요? 웃지마 이 새끼들아. 최대 몇 개까지 올 수 있어요? 4개까지 올 수 있죠. 5, 4, 3, 2 하면 4개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왼쪽에는 숫자가 최대 4개, 최소 몇 개? 0개. 1하고 1을 먼저 뽑아버리면 그 다음에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서로 다른 4개의 숫자 중에서 0개 가능하고 1개 가능하고 2개 가능하고 3개 가능하고 4개 가능하고 끝입니다. 얘는 16이죠. 답. 이해하시겠죠? 순서는 왜 고려하지 않습니까? 순서는 큰 순서부터 작은 순서대로 자동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련, 너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너 여기 책상 오고 여기 앉게 한다. 괜찮아? 나의 금쪽이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 알았어?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는 딱히 고려할 필요 없다. 근데 뭘 깨닫냐? 실제로 이 숫자들이 무엇이 뽑혔냐는 이 경우에서 영향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대부분 왜 문제를 못 푸냐면 뭐 무슨 순서로 뽑히는 걸 자꾸 생각하고 있어. 그럼 문제를 못 풀지. 그러니까 경우에서 실제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그냥 무슨 카드가 있냐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버려진 카드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쉬운 풀이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네. 54번 다 맞았냐? 그래요? 넘어가죠. 칸막이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55번은 대부분 어떤 이유로 문제를 못 푸냐면 금쪽아 55번은 대부분 어떤 이유로 문제를 못 푸냐면 잘 안 보여? 찔러서 누가 질러? 앞머리가? 앞머리 이 새끼 이거 알았어. 어떤 이유로 못 푸냐면 그냥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해서 못 풉니다.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두 칸을 걸어가는 방법 같은 건 없어요. 두 칸은 날아가야지. 왜? 내 말 맞잖아. 두 칸은 무조건 날아가야 한다니까? 선생님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한 칸씩 걸어가는 걸 2번 한 거예요. 두 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경로의 길이가 이 이상이어야만
이 이상이면 그냥 날아간다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경로의 길이가 1이어야만 걸을 것인가 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거고요. 이걸 이해하시면 바로 푸는 거죠. 자, 만약에 다이렉트로 5를 가겠다. 그러면 날아가는 수밖에 없죠. 한 가지밖에 없다고. 자, 그런데 4 더하기 1로 가겠다. 그러면 4는 날아가고 1은 걸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4, 1이냐 1, 4냐의 순서, 그리고 걸어갈 거냐 날아갈 거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2라고 하면 3, 2의 순서, 그리고 얘는 곱할 게 없어요. 그냥 2예요. 왜냐면 둘 다 날아가기 때문이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311이다. 311의 순서, 그리고 걸어가냐 날아가냐 옵션이 2개 있죠. 12가지. 221이다. 그러면 221의 순서, 걸어가냐 날아가냐 옵션 이거밖에 없죠. 6가지. 그 다음에 2, 1, 1, 1이다. 그러면 얘의 순서, 그리고 걸어가냐 날아가냐 32가지. 1, 1, 1, 1, 1이다. 그러면 순서는 없고 걸어가냐 날아가냐 32가지. 이걸 다 더하시면 답이에요. 89가지일 거예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행동을 하나도 기억 안 나면 다시 개념을 들을까요? 다시 개념을 들으면 똑같을걸요? 어떻게요? 그냥 그것도 개념 다시 듣고 문제 풀어야지. 지금 그 개념 꺼주시면 안 돼요? 뽑아주면 안 되냐고? 응? 뽑아주는 건 어렵지 않지? 근데 보통은 다 다음 주에, 아니 저번 주에 받아갔어. 누가요? 개념을 다시 듣고 문제를 풀겠다고. 아주 죄송해요. 그냥 그렇다고. 죄송해요.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알려주는 거야. 블랙 라벨 풀었어요. 응? 블랙 라벨 다 풀었어요. 오, 멋져요. 행렬 안 풀었어요. 잘했죠. 잘했어요. 행렬이 기억이 안 나서 안 풀었다고? 못푼 거죠, 안 푼 거. 사실은 못 풀 정도로 기억이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기 싫으니까 저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개념을 한번 듣고 나면 갑자기 행위를 다시 하기 좋아지냐? 아니요. 야, 나도 행렬 풀기 존나 싫어. 나도 공소원 문제 풀 때 내가 가장 하기 싫어서 뒤로 미루는 단원이 어디냐면 행렬이야. 제일 짜증납니다. 예. 56번 볼까요? 두 수 1, 2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n개의 수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여 n자리수를 만든다. 이중 숫자 1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해 만든 n자리 자연수의 개수. 이거는 그냥 노가다를 띄면 답이 나오겠죠. 근데 노가다를 띄는 건 좀 없어 보이니까 좀 있어 보이게 풀어볼게요. 꼭 저처럼 안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자, 저는 이거를 맨 앞자리에 1이 오는 경우와 맨 앞자리에 2가 오는 경우로 분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됐어? 자, 그러면 몇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맨 앞자리에 1이 왔어. 그러면 1은 인접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2가 와야 되지. 그럼 당신들은 지금 여기를 채울 거예요. 여기를 채우는 방법을 쓰면 몇 가지? f n-2까지. 왜요? 얘가 알려줬는데. 얘가 알려줬잖아. f n-2까지예요. 이해됐죠? 맨 앞자리 2가 왔다. 그러면 여기 2가 온 거죠. 2가 오면 그 다음에 1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채우면 되거든요.
몇 가지? f n-1까지. 그죠? 근데 이 둘을 더하면 뭐예요? fn이죠. 입니다. 그래서 fn을 나열해 보면 한 자리라고 하면 1 쓸 거냐 2 쓸 거냐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맞아? 두 자리라고 하면 1, 2, 2, 1, 2, 2 1, 1은 안 되니까 세 가지 끝났어요. 나머지는 앞에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걸 만든다. 5가지, 8가지, 11가지, 13가지, 죄송합니다. 21가지 뒤랑 섞었네요. 34가지, 55가지, 89가지, 144가지. 얘가 답이 되겠네요. 10번째는. 그리고 얘는 사실상 뭐냐면 피보나치 수열의 자마식이죠. 수열을 좀 배운 친구들을 좀 수월할 텐데 수열을 잘 모르면 좀 덜 수월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수열은 꼭 배웠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안 배웠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점화식의 관점을 접근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점화식 이렇게 쓸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제 반에 있으면 대부분 다 대수 이상, 수원 이상 배워서 점화식을 배운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쓸 때가 많아요. 금쪽아! 금쪽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수업을 녹화하니까 제가 이제 좋은 걸로 이름 부르면 녹화되면 아주 좋은 건데 안 좋은 걸로 이름 부르면 녹화되면 좀 별로잖아요. 그죠? 네, 안 좋은 걸로 웬만하면 금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쌤, 네? 평일에 좀 쉬세요. 평일에 나한테 쉬라고요? 네. 왜요? 아니 주말에 쉬면 너무 못하니까. 어. 평일에 평일에 쉬면 우리 중학생들 어떻게 해요? 4, 5초에 그냥 하루 이틀 공부 안 해도 똑같아요. 아니거든요. 비슷했어요. 좀 쉬세요. 쉬는 건 죽거나 쉬면 돼요. 죽으면 영원히 쉴 수 있어요. 죽으면 영원히 쉴 수 있다. 저희 지론입니다. 네. 죽기 전에 좀 열심히 사세요 그냥. 어차피 죽으면 영원히 쉬는 거니까. 쌤 좀 쉬세요. 쌤 아프잖아요. 맞아요. 아파요. 좀 쉬세요. 다음은 3 이상의 두 자연수 nr에 대하여 다음 관계식이 성립함을 보인 것이다. 저게 뭔지도 모르겠어. 그죠? 하도 많이 가려놔가지고 그지? 냅둬 그냥 읽어보면 뭔지 알겠지. 자, A, B를 포함한 n명 중에 R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쓰는 NPR이다. 누가 몰라? 근데 다음을 NPR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셀 수 있다. 그러니까 야 니네 NPR은 그냥 이렇게 셀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분할을 배웠으니까 이걸 분할해서 셀 수 있단다. 이걸 한번 분할해 볼까?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A, B를 제외한 n-2명 중, 즉 내가 뽑아서 나열한 인간 중에는 A, B가 없는 경우. 두 번째 A, B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세 번째 A, B가 둘 다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분할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A, B가 둘 다 없다고 하면 뽑을 수 있는 대상이 그냥 n-2명이다 라고 보면 되니까 n-2PR이다. 쉬운 얘기죠. 두 번째 A, B 둘 중에 하나를 꼭 끼워준다라고 하면 이게 A, B, A냐 B냐 얘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n-2명 중에 R-1명만 뽑았어요. 한 명 덜 뽑은 거죠. 걔를 다 나열해. 그럼 R-1명을 나열하면 R-1 사이사이에 공간이 몇 개 나와요? R-2개 나와요. 왼쪽 하나, 이게 제일 왼쪽하고 제일 바깥쪽까지 하면 R개 나와요. 즉 그 R개 위치에다가 A나 B를 나열할 수 있죠. 그럼 곱하기 2를 해야겠네요. A냐 B냐를 선택해야 되니까 R겠죠? 감사합니다. R개 위치가 있다고요? 알겠죠? R개 위치가 있다는 걸 알겠죠?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완전 파셔서 3번이나 하신 거예요. 씨발 아무도 반응을 안 해서 그냥 3번이나 한 거야 이 새끼야. 자, 그 다음 A, B를 제외한 n-2명 중에서 둘 다 넣을 거니까 R-2명을 뽑으면 n-2PR-2가 될 거고
끼워 넣는 경우의 수다. 이게 뭔 소리일까? R-2개를 나열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R-2개를 나열을 하면 그 사이사이에 R-3개가 있어요. 그럼 왼쪽 오른쪽 포함하면 R-1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 R-1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A, B를 둘 다 때려 박는 거야. 두 번째 거는 뭐냐면 R-1 곱하기 2야? R-1 아니지. 얘가 여기에서 두 개를 뽑아서 각자 때려 넣는 거고, 얘가 지금 뭐냐면 둘 다 한 곳에 넣는 거인 것 같은데? 그죠? A, B의 위치 교환 때문에. 요거만 제가 좀 그림으로 모시고 보여줄게요. 이건 좀 다루기가 좀 까다로운 상황이라서. 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 n-2명 중에서 r-2명을 여기다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이게 지금 r-2명입니다. 나열되어 있다고. 그러면 A, B를 이제 사이사이 꽂을 건데, 여기 이 V표의 위치를 다 세보면 당연히 R-3개가 나와요. 그럼 여기까지 추가해보면 R-1개가 나오죠. 그러면 총 R-1개의 자리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A, B한테 나열해주는 게 얘예요. 그냥 번호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번호표를 만들어가지고, 자, 너 이거 그럼 알아서 들어가겠죠? 그럼 이건 한 명이 한 자리씩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 R-1개 중에 자기 하나 선택해. 야, 둘 다 여기 들어가. 대신에 둘이 위치 바꿀 수 있잖아. 곱하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거지로 이렇게 풀었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요 안쪽에 걸 정리해보면 얘가 R-1 곱하기 R-2 더하기 2 곱하기 R-1이니까 얘가 R 곱하기 R-1 되겠네요. 그럼 다 푼 거지 뭐. 여기는 2R이었고 여기는 R 곱하기 R-1인 거였으니까 5 집어넣으면 10, 6 집어넣으면 30, 답은 300. 뻗다. 그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네, 숨이 차는 게 느껴져요. 네, 존나 힘듭니다. 자, 어제부터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수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문제를 많이 풀었어야 돼요. 근데 문제 푸는데 딱히 지장은 없더라고. 그냥 몸이 아픈 거지 뇌가 아픈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프다고 공부 못하는 건 다 개소리다. 아파도 공부는 할 수 있어요. 네. 효율이 떨어질 뿐이죠. 효율도 그냥 큰 차이 없던데. 아프다고 공부 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참고로 선생님은 그 여기 오른쪽 다리 수술하고 CRPS 증상이 와가지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통증 1부터 10까지로 표현했을 때 10의 통증이 오는 상태에서 가슴팍에다 펜타닐 패치를 막 3개씩 붙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우리 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고3들 미적분 시험지를 만들어 주려고 그 누운 상태로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태로 일주일 동안 미적분이 시험지 10개 풀었어요. 그러니까 딱히 뇌가 아픈 게 아니면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 같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근데 너무 힘들었어. 너무 뭐가 힘드냐면 앉을 수가 없어.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쓰는 게 너무 힘들어. 어깨도 너무 아프고. 근데 못 앉게 해가지고 그냥 누워 있으라고 해가지고 누워서 모든 걸 해결했어야 되는데 아주 힘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파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예, 딱히 상관없으니까. 예. 여섯 개의 자연수가 11의 배수이면 다음을 만족시킨다. 이건 11의 배수의 판정법을 니네가 모를까봐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죠. 11의 배수의 판정법을 중1 수학에서 배우지 않나? 1의 자리부터 홀수 번째 자릿수의 합에서 짝수 번째 자릿수의 합을 뺀 숫자만 더한 거를 빼는 거예요. 그게 11의 배수이면 11의 배수이다. 물론 이제 그 1-를 좀 심어서 들어가야만 나오고 그냥 평이한 교재에는 나오진 않는데 그리고 딱히 막 유용하지도 않아서 그런 건데 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못할까봐 11의 배수의 판정법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6개의 숫자 1, 3, 4, 5, 6, 8을 일렬로 나열하여 11의 배수 구하시오. 그러니까 11의 배수의 판정법을 전혀 몰라도 11의 배수 판정법 찾아왔는데 연관 검색으로 13의 배수 판정법 나오고 있네. 전혀 몰라도 문제 푸는 데 지장 없어요. 이거 합 얼마예요? 27이죠. 그죠? 그러면 A 더하기 C 더하기 2에서 B 더하기 D 더하기 F를 뺀 게 11K면 되는데 11K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뿔마 11만 가능하죠. 뿔마 11만 가능하잖아. 선생님 22일 수도 있잖아요. 22 되냐? 20일 못 만들어요. 한 27이라서. 알았어요? 그래서 568에서 134를 빼서 11을 만드는 경우와 134에서 568을 빼서 마이너스 11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그냥 숫자의 조합만 따진 거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3팩 처리해야겠죠? 여기서도 3팩 처리해야겠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팩 곱하기 3팩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60번 컴퓨터의 자판 중 다음 8개를 모두 이용하여 한글 단어를 만들려고 한다. 음절이 완성되지 않거나 받침이 2개인 것은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간도림 이건 인정하지만 그나도림 이런 건 인정하지 않겠다. 간호딤 이런 건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되는 걸 잘 봐야지. 되는 거의 특징이 뭐야? 진경아, 되는 거의 특징이 뭐야? 하나씩. 받침이 있는 글자 2개, 받침이 없는 글자 하나입니다. 인정? 꼭 도일 필요는 없죠. 노일 수도 있고 로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리고 다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침이 없는 글자는 그냥 자모 이렇게만 형성되어 있는 거야. 받침이 있는 글자는 자모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분할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죠. 다른 설명을 위해서 복붙을 좀 하겠습니다. 에이씨. 그러니까 자모자 뭐 9개야. 짱나네. 이렇게 할게. 중요하지 않지? 네. 그 다음에 자모자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저 간도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모 이런 케이스 3가지밖에 없겠죠 어차피. 그러니까 실제로는 3 곱하기 5팩 곱하기 3팩 하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다 라는 거죠. 2160이 답이고요. 자, 그럼 경우의 수 물어보신 건 다 물어봤죠? 근데 물어본 거 한 번 더 올라가야 돼요. 어떤 거? 2구. 2구 왜? 이 문제 안 써요. 안 보인다고? 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 이쪽에서 보든 9개가 마치 다 칠해진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몇 개밖에 안 칠했다? 4개밖에 안 칠했다 이런 얘기죠. 3개 우선적으로 칠하고 그러면 이따위로 칠하면 여기가 색상이 없어 보이겠잖아. 그러니까 뭘 깨달아요? 각 층당 적어도 몇 개씩은 칠해야 된다? 1개씩은 칠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떤 층에다가 2개를 칠할 것이냐? 왜냐면 4개를 칠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3C1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C1을 곱했으니까 3층에다가 2개를 칠한다고 그냥 확정을 할게요. 상관없잖아. 3층에 2개를 칠할 거야. 그럼 3층에 2개의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3C1을 선택했으니까 그냥 여기하고 여기를 칠한다고 할게요. 상관없죠? 그러면 이제 2층을 칠해야 되는데 2층은 여기를 칠해도 되냐? 상관없지. 여기만 칠한다면. 그죠? 여기를 칠해도 되냐? 상관없지. 여기만 칠한다면. 근데 뭐가 이상하네? 저기를 칠하면 무조건 여기를 칠해야 되는 느낌이잖아? 근데 여기를 칠하게 되면 아무 데나 칠해도 돼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이 2층에서 무슨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1층의 경우의 수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 하라고 했죠? 괄호를 열으라고 했어요. 더 이상 곱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괄호를 열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를 선택했을 때는 반드시 여기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상황이 놓였었죠. 쓰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했을 때는 셋 중에 어느 걸 칠해도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었죠. 이해하시겠죠? 네. 이걸 풀면 돼요. 45까지. 이해됐나? 그래서 고배 법칙으로 문제를 풀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괄호를 열어서 풀면 되는데 실제로 뭘 이용하는가요?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물론 뭐 괄호를 열었는데 또 안에서 괄호를 열어야 되고 뭐 이렇게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고민을 해야 되지만 보통은 이렇게 조금 쉽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질문하고 싶은 문제 없죠? 없지요?